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북한 얘기도 할 테지만 좀 전에 저희가 이주석 대표하고요. 젊은 여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 같이 하는 거. 그거 무산된 거 조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아니 나는 그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예. 구경할 거라고. 아니 그게 왜 정쟁 대상이 되는지 아마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좀 코미디 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게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인데 예.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겠다는데 좋은 구경거리 아닙니까? 예, 예. 아니 1차 세계대전 할 때는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휴전해가지고 독일군하고 그 영국군이 축구했잖아요. 그랬나요? 그런 적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벌하게 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세 분 한 분이 빠졌지만은 예. 두 분 한 분 더 채워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이제 뭐 어제 국군의 날도 있었고요. 예, 예.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이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정동영 장관의 그 이야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을 정면으로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헌법은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통일 의지를 거기 담은 거예요. 예. 그래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사의 흐름은 일민족 일국가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하나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오면은 별도의 국적 취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내주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북한을 국가로 본다고 그러면은 파생될 문제가 우리의 국토를 반국가 단체, 국토의 반을 반국가 단체한테 주는 거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나 행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각한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군대를 보내려고 할 때 예.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 헌법이 있으면은 왜 그거기 우리 때문에. 영토에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딱 예, 막을 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예. 서독은 동독을 서독의 일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일부로 본 거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뭐 교류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만은 뭐 대사 파견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통일할 때 예. 서독이 가지고 있는 기본법, 그게 헌법인데 기본법 체제로 흡수시켜 버렸거든요. 외국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리고 사실상 국가다 이래 버리면은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의 근간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본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정통성 있는 국가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예. 특히 통일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예. 별도의 국가인데 통일하자고 하면 그렇죠. 그건 침략하자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헌법에는
자유통일하라고 평화적 자유통일하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 장관님 이제 궁극적으로 통일을 원한다 해명하기도 했고 뭐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니 그건 기능적으로 하는 거지 예. 전술적으로 하는 거지 헌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될 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낮다. 아니 그렇게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해 준다 해가지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습니까? 예. 예. 그러고 어떤 대통령도 어떤 한국의 정부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하면 탄핵 들어가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 엄청난 이야기를 너무나 경솔하게 한다 이겁니다. 또 최근에 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동맹파, 자주파 정권 내에서도 약간의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 북한 문제에 그래, 접근하는 그렇게 방식에 보여요.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 자주파는 사실은 그 자주파가 아니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정통성 있는 국가다 하는 걸 견지를 해야 그게 자주파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게 보여가지고 친북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건 자주파가 아니고 동맹파. 사실은 한국은 그동안의 이 노선은 친미 자주를 해온 나라입니다. 예. 친미하면서도 자주 해온 나라예요. 근데 자꾸 친미 4대 했다고 몰아붙이니까 마치 자주라고 하면은 친북하는 사람이 자주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친북 4대파죠. 친북.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반국가 단체하고 친한 게 그게 무슨 자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어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나온 소식이 윤 전 대통령 보석이 취소가 된 대표님도 뭐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저는 그렇게는 예상 안 하고 네.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건강 봐야 상태가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건강 얘기를 하면서 먹을거리, 끼니 얘기를 좀 법원 밖에서도 김계리 변호사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논란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그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그걸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단죄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과거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뭐 변호인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하는 게 별로 아름답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이게 논점이 되면은 그 본질이 좀 흐트러지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하는 것과 잔인하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권위를 세우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 죄를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죠. 주변적인 지역적인 얘기 말고. 근대 법의 정신이 죄를 심판하는 거지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와 인간을 구분한 게 우리 법 정신 아닙니까? 예. 그 옛날은 죄와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벌을 했는데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게 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당한 그 자제력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 재판은 중계를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은 잘한 거죠. 보시는 하여튼 거죠? 그런 건 확실하게 하고 예. 저는 또 말씀드린다만 오늘 오다가 보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무슨 창당한다면서 프레카드를 붙여놨더라고. 아 그래요? 거기 또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의 한 2분의 1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느냐? 난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요. 그렇죠. 아니 민주국가에서 제일 큰 범죄가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차원에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사람. 이것도 똑같은 중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회에 혼란을 끼쳤습니까? 예, 예. 지금도. 왜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내 속아 넘어가서 선관위를 습격했다. 예. 습격한 거예요, 선관위를. 그래 놓고도 계속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 변호인은 선관위에서 중국 사람을 간첩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했다. 99명을 미군이 오키나와로 데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공론장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특검 수사에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하고 특검 수사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게 범죄가 안 되면은 아니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한 이 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권 예.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7%, 최고치가 65%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그 정도 같으면은 저는 폭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가면은 처음에 올랐던 게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 제가 여론조사에서 좀 믿는 여론조사가 두 개예요. 예. 하나는 MBS고 오늘 이야기한. 그다음에 내일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갤럽이요? 한국 갤럽. 예. 그걸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들쑥날쑥한 여론조사가 많아요.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37%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그거는 조금 신뢰가 안 가는데 이번 이 조사가 대충 반영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24% 나왔죠. 국민의힘이 22%. 22% 예. 나왔죠. 22%와 37% 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마 예. 그 정도일 거예요. 예. 그렇더라도 약간 내려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 그렇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은 57% 오늘 조사. 그것만 보면은 크게 폭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 내려가는 건 사실이죠, 그죠? 예, 추세는 약간. 예. 뭐또 차기 대선 주자 중에 1등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했다는 이런 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예. 어제 나왔는데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정청래 민주당이 너무 사법부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작용이 그 정도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뭐 폭락했다거나 급락했다고 보시는 않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MBS 조사를 보면은 그래요. MBS 조사를 보면은 완만하게 떨어진 거지 폭락했다고 볼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22%, 최저치가 16%였더라고요. 같은 조사 최근 동안. 약간 올라간 거죠. 예. 22와 16은 거의 뭐 20%에 대해서 안팎인데. 예, 요것도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강경한 노선 하면서 이 흐름이 이렇게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갈 것이냐도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맡으면서 추석 전까지 검찰청 없애겠다고 하는 게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물론 예, 1년 유예 기간이 예. 있겠지만은 그게 여론 구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아니냐. 근데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본인의 잘못보다는 민주당의 잘못에 의해서 내려온 것일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이런 예. 단순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시선이 있죠. 예. 그 구도가 딱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고착되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그 일각에서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일정, 순방 일정 등을 할 때 과거 같으면 대통령의 그런 성과, 그러니까 외교 성과니까 그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오히려 국회 내에서 뭐 법사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크게 다뤄지다 보니까 좀 가려졌다. 이런 지적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지금 뉴스 나오는 양이나 이런 게 민주당 발 뉴스 또는 국회발 뉴스가 대통령실발 뉴스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예, 양적으로 예.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흥미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또 하나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두고도 좀 며칠간 논란이 있었어요. 인사 이동도 그 와중에 있었고. 1년의 상황을 뭐 대표님도 쭉 보셨을 텐데 뭐가 좀 문제였다고 보세요? 아니 국회 나오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국회 나오면은 그 국회에 질의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예, 예. 뭐가 겁이 납니까? 와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데 본인은 나가겠다고 하는데 혹시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고 나오면 의외로 문제가 더 이상 뭐 확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원 게시판 논란 정리하는 것이요?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12월 3일 이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3일 이전과 이후는 그는 B씨냐 AD냐처럼 그렇게 세상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청래 민주당의 강공으로 이게 우파 결집 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 힘도 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어야 예. 한동훈 전 대표의 힘을 빌려야 우리는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해야 위헌 정당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 공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예. 그런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은 다 자유 아닙니까? 마음대로 쓰는 게 당원 게시판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누가 썼느냐고 지금 그거 가려가지고 윤석열 예. 대통령 처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 그거 가려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뭐 곤혹스럽게 만들겠다는 그 발상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 오늘 한 전 대표 보면 민생행보하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고요. 좀 더 활동을 늘려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앞으로 한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지방선거 출마 얘기, 아니면 원내 진출하는 얘기, 아니면 또 하나 그냥 계속 외곽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겨봐야죠. 큰 선거에서. 큰 선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당대표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게 이제 모험인데 예.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위상이 달라진 게 동탄에서 나와서 역전성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당대표 했지만은 그 경력이 없어가지고 조금 홀대를 받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종의 민생 투어를 하는 것도 선거를 예. 겨냥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선거판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잘하는 걸로 봅니다. 일단은 선거에 나와서 예, 이겨야 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